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기술 기업이죠. 진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주택 시장이 좀 어렵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진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내놓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복잡한 내용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맥락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요, 진로가 단순한 정보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집을 사고 파는 그 경험 전체, 그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재무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신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주목할 지점이 정말 많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현재 부동산 기술 시장의 동향, 그리고 진로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 그 방향성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진로의 3분기 성과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매출이죠. 3분기 총 매출이 6억 7,600만 달러. 와,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6%나 늘어난 건데 예상치의 상단마저 넘어선 주치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치죠. 특히 진로 스스로도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옆걸음질 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 조정 EBITDA라고 하죠. 상각전 영업이익. 이게 1억 6,500만 달러로 이것도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아, 이익도요? 네, 이익률은 24%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2% 포인트 이상 개선된 거예요. 그리고 갭 기준 순이익도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를 달성했고요. 극자 전환까지 성공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매출만 키운 게 아니라 비용 관리도 잘 하면서 수익성까지 개선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매출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그럼 이 성장을 이끈 동력이 뭘까요?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게 좋겠네요. 우선 핵심 사업인 주택매매 포세일 부문, 여기 매출이 4억 8,8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10% 증가했다는 것보다 전체 주거용 부동산 업계 성장률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 더 높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시장 평균보다 더 잘했다는 거죠. 그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주거, 레지덴셜 관련 매출은 7% 증가한 4억 3,500만 달러고요. 7%요? 네. 근데 더 주목할 건 모기지, 멀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부문입니다. 매출이 무려 36%나 증가해서 5,3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와, 36%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특히 구매 대출 실행액, 그러니까 진로 자체 대출 서비스인 진로 홈 론즈를 통해서 나간 돈이 13억 달러인데 이게 작년 대비 57%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진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대 부문 성장은 더 놀랍다고요? 네, 임대는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매출이 1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나 증가했어요. 41%. 네, 특히 다가구 주택, 멀티패밀리 매출은 62%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분기말 기준으로 진로에 등록된 다가구 주택 수가 6만 9천 개인데 작년보다 47% 늘어난 거고 2년 전에는 3만 5천 개였거든요. 와, 2년 만에 거의 2배네요. 네, 거의 2배 수준이죠. 미국 전체 다가구 주택이 한 14만 개 정도로 추정되니까 뭐 아직 성장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진로가 뭔가 전략적으로 잘한 게 있겠죠. 맞습니다. 단순히 매물수만 늘린 게 아니라 그 레드핀이나 리얼터닷컴 같은 다른 플랫폼들과 임대 매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제휴 신디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매물 가시성을 확 높인 점이 주요했습니다. 아, 경쟁사랑도 손을 잡았군요. 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잠재 임차인들에게 매물이 노출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 매매 시장이 좀 주춤할 때 이 임대 사업이 진로 성장에 확실한 보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면 진로가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실제 거래 과정 전반에 더 깊숙이 관여하려는 모습이 명확해 보입니다. 통합 거래 경험 이런 말을 자주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향상된 시장 이런 개념도 나왔던데 이건 뭔가요? 아, 향상된 시장. 음. 이건 이제 진로가 자체 중개인 네트워크나 그 진로 홈 론지 대출 서비스, 또 여러 디지털 도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정 지역을 말합니다. 일종의 진로 서비스 집중 지역 같은 거군요. 그렇죠. 뭐 진로 종합 서비스 존 약간 이런 느낌이죠.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고객 연결 건수의 34%가 이 향상된 시장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지난 분기가 27%였으니까 꽤 늘어난 거죠. 꽤 많이 들었네요.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중기 목표는 이 비중을 최소 75%까지 올리는 겁니다. 75%요. 거의 대부분을 이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이 시장에서는 뭔가 특별한 도구를 쓰나요? 네, 이 시장들에서는 고객이랑 중개인 그리고 대출 담당자 간의 협업을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로가 인수한 CRM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팔로워 보스라고.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팔로워 보스. 네,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거래 과정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결국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도 궁금한데요. 쇼케이스라는 건 뭔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보여주는 기능 같은데. 네, 맞아요. 쇼케이스는 집을 온라인에서 아주 실감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몰입형 디지털 리스팅 플랫폼입니다. 뭐 3D 투어나 고화질 사진, 평면도 이런 건 기본이고요. 아, 요즘 많이 보이는 그런 기능들이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 AI 기반의 가상 스테이징 기능까지 추가했어요. 가상 스테이징이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텅 빈 집 사진을 올리면 AI가 알아서 가구를 배치하고 여러 스타일로 꾸며주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그럼 중개인들이 일일이 가구 놓고 사진 찍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반응도 꽤 좋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미국 전체 신규 매물의 3.2%가 이 쇼케이스를 이용했는데 이게 작년의 2배 이상이고 바로 직전 분기 2.5%보다도 늘어난 수치예요. 아직 전체 비중은 작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네,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쇼케이스를 쓰면 매물이 더 눈에 띄고 계약 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로 매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군요. 그리고 바이어빌리티라는 도구도 있던데요. 구매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준다는데 벌써 290만 명이 사용했다고요? 네, 바이어빌리티. 이건 진로홈 론지의 도구인데요. 사용자가 자기 예산을 입력하면 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는지, 그 예산에 맞는 매물은 뭔지 바로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지난 분기에 200만 명 썼다고 했는데 이번 분기에 벌써 290만 명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진로는 그냥 집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 준비가 된 구매자를 중개인이랑 연결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진로 홈 론지 이용까지 유도하는 거죠. 정보 탐색부터 금융까지 쭉 이어지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진로 앱이 챗 GPT 안에 통합되었다는 거요. 현재 챗 GPT 내 유일한 부동산 앱이라고 강조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이건 진로가 AI 기술 변화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용자가 챗GPT에서 예를 들어 시애틀에 수영장 있는 집 찾아줘 이렇게 물어보면 챗GPT가 진로 정보를 딱 가져와서 매물 정보, 지도, 사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대화형으로 집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더 자세히 보고 싶거나 투어 예약하고 싶으면 바로 진로 웹사이트나 앱으로 아주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챗GPT를 새로운 고객 유입 통로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AI 시대의 부동산 정보 탐색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로가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거죠. 사용자뿐만 아니라 파트너인 중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표했네요. 진로 프로, 그리고 진로 프리퍼드. 이건 뭔가요? 네, 진로 프로는 AI 기반의 새로운 중개인 멤버십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팔로업 보스 같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중개인 브랜딩 강화 도구나 고객 분석 정보, 플랫폼 활용 팁 같은 걸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중개인들의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진로를 통해 만난 고객뿐만 아니라 중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맥들, 그 모든 고객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럼 진로 프리퍼드는요? 진로 프리퍼드는 기존의 플렉스라는 성과 기반 프로그램을 약간 개편한 건데요.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잘하는 상위 파트너 중개인이나 팀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우수 파트너 인증 제도 같은 거죠. 아, 잘하는 파트너들을 위한 거군요. 네, 아까 말한 향상된 시장이 확대되면 이 프리퍼드 파트너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진로의 앞으로의 전망도 꽤 자신감 있어 보이던데요. 당장 4분기에도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했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에서 1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했고요. 금액으로는 6억 4,500만에서 6억 5,500만 달러 사이입니다. 조정 EBITDA도 1억 4,500만에서 1억 5,500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특히 주목할 건 임대내 부문 매출 성장률인데요. 이게 45% 이상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봤어요. 3분기 41%도 대단했는데 말이죠. 와, 임대 쪽은 정말 성장이 멈추질 않네요. 네, 그리고 2025년 전체적으로도 10% 중반대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EBITDA 마진도 확대하고 연간 갭 기준으로도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도 제시했잖아요.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연매출 50억 달러, EBITDA 마진 45%를 달성하겠다.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요? 가능할까요? 물론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죠. 하지만 진로는 지금 하고 있는 통합 거래 전략, 그리고 비용 관리, 또 연간 10억 달러 이상 매출 기회가 있는 임대사업 성장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새로 발표한 진로 프로가 잘 정착하면 진로가 서비스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도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을까요? 재무지표 관련해서요? 아, 네. 이번 분기부터 자유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를 새롭게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겠네요. 자유현금 흐름이요? 네. 기업이 핵심 사업 운영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어요. 2025년 첫 9개월 동안 2억 9,500만 달러의 자유현금 흐름을 창출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현금 창출 능력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투자 자산도 14억 달러로 꽤 넉넉하고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재무적으로는 꽤 탄탄한 모습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세션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궁금한데요. FTC 소송이나 컴패스의 인수 제한 같은 외부 이슈에 대한 질문도 나왔을 텐데 진로 측 입장은 어땠나요? 네, 그런 질문들이 나왔죠. 진로 측은 그런 외부 이슈들이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좀 자신감 있는 태도였어요. 아, 그래요? 특히 FTC 소송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레드핀과의 임대매물 제휴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게 소비자하고 임대관리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였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정당하다는 입장이군요. 네. 그리고 컴패스의 인수 제한 루머 같은 경우는 그냥 업계의 소음 정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경쟁사들이 비공개 매물을 늘리려는 시도가 소비자에게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진로우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진로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쭉 들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뤄냈고 특히 임대사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통합거래 경험을 위한 쇼케이스나 바이오빌리티 같은 서비스 혁신, 또 챗GPT 통합처럼 AI 기술을 발빠르게 접목하는 모습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그렇죠. 이제 진로우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플랫폼을 넘어서서 사용자와 중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도구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네, 생태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쇼케이스나 바이어빌리티 그리고 진로 프로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또 진로의 그 야심찬 장기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이 부동산 기술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진로가 그리고 있는 그 원스톱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미래, 이게 과연 우리 같은 소비자와 현장의 중개인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이런 통합 플랫폼 전략이 앞으로 업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